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겪어본 싱글맘의 국제결혼과 이혼 상담소 부소장입니다. 국제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과연 내가 국제결혼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여자들이 과연 국제결혼과 잘 맞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쪽 스칸디나비아 같은 북유럽처럼 여성의 인권이 매우 높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보통 남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결혼 뒤에 여자에게도 그대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결혼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향혼을 선호한단 말이죠. 국제결혼도 그래서 보면 선진국 여자와 후진국 남자보다는 선진국 남자와 후진국 여자가 매칭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여자보다 남자들이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면 많은 경우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황금기에 남자가 사는 국가의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아가 강한 여자들, 독립심이 강한 여자들이 국제결혼에 잘 어울립니다. 아무리 여자가 많이 배우고 돈을 잘 벌어도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자에게 아내, 어머니, 며느리의 역할을 지웁니다. 물론 과도기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80년대생인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2000년대에도 아들 못 낳는다고 눈치 받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던 우리 엄마 세대 구닥다리 같은 레파토리를 20년이 지나서 제 친구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한참 먼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차려준 밥 먹고 싶어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살가운 며느리 노릇을 기대하는 남자들이 태반이죠. 아내도 결혼 전까지 엄마가 빨아준 옷 입고 엄마가 차려준 밥 먹으면서 회사 다니다 왔는데도 말입니다. 또 한국의 사회 구조상 여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아내가 임신하면 앞으로 애 누구한테 맡기고 직장 다닐지 걱정하는 남자 있습니까? 애 때문에 직장을 관둬야 되나 다녀야 되나 고민하는 남자 있어요?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육아가 여성에게 몰려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는 가정과 육아에 대한 배려는커녕 혐오가 만연해 있죠.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기 꿈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여자들은 결혼으로 날개를 꺾던가 다른 가족들의 희생, 여기는 이제 자식의 희생도 포함입니다. 엄마가 직장에 다니면 아이는 엄마 없이 커야 되니까. 이렇게 타인의 희생을 발판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비혼이 넘쳐나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국제 결혼을 하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제가 살았던 독일도 여성에게 가정과 일의 양립이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였지만 그래도 한국과 비교하면 훨씬 낫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힘들기는 해도 첫 10년 정도 잘 다져놓으면 남편과 아이들은 물론 나의 커리어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어요. 독립심이 강하신 분들, 그러면서도 가정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여자들이 못 모를 때 결혼을 하면 망가지기가 쉬운 게 이 결혼제도 안에서 나를 죽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원래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건 힘든 거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여전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결혼제도는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1년에 휴가 며칠이나 쓸 수 있습니까? 병가나 월차, 육아휴직 마음껏 쓸 수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직장 다니려고 명문대 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힘쏟고 등골이 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그 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미친 듯이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내랑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아이 픽업하고 돌보고 휴가로 재충전하고 사교육이나 돌봄을 안 해도 둘이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그런데 이런 제도나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 하나가 집에 상주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자취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스로 집안 살림 하면서 직장 다니는 거랑 회사 다녀와서 누가 치워준 집에서 누가 차려주는 밥 먹고 누가 빨아준 옷 입는 거는 이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노동시간이 긴 한국에서는 더더욱 내 대신 살림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엄청난 이득이에요. 그래서 딩크나 다른 가족의 희생이 없는 한은 보통 두 사람 중에서 벌이가 적은 사람이 일을 관두고 집에 들어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뭐 남녀 간의 혐오 조장하느라고 집에 있는 여자들 욕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독일처럼 마트에서 4시간 알바를 하더라도 연 5주 휴가 나오고 유급으로 병가 다 챙겨주고 1년에 2번 상여금 나오면서 승진의 기회까지 있고 하면 아마 집에 있을 여자들 없을 겁니다. 80% 넘는 사람들이 다 대학을 나온 세상인데 누구보다 일하고 싶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게 30, 40대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 오고 병이 납니다.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나가서 일하면 살림 개판되고 자식이 망가지죠. 그렇게 자식 여러 사람 손에 맡겨가면서 힘들게 번 돈은 다시 보육비나 학원비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일하느라 살림할 시간이 없으니까 반찬도 사 먹어야 되고 외식도 자주 해야 되고 가끔 도우미 아줌마도 불러야 되잖아요. 돈 못 버는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가 전업이나 워킹맘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회 구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 나도 반드시 사회적인 성취를 이뤄야겠다 하시는 자아가 강한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국제결혼이 잘 맞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현실이에요. 자가용 몰다가 뚜벅이 못하고 넓은 집 살다가 좁은 집 살기 힘들듯이 한국 살다가 한국보다 여성 인권이 높은 나라, 복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가면 편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반대로 한국보다 여성 인권이 낮고 복지 안전망도 부실한 나라에 살다가 한국으로 오면 한국이 살기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여자들이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하면 이런 부분이 좋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국제 결혼은 국제연애 이전에 이미 이민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제 결혼의 본질은 이민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부부라 하더라도 같이 이민을 가면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이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국제 커플들이 사랑에 빠져서 이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곧 그곳이 파라다이스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특히 국제연애하는 사람들은 각자 사는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여행을 자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나라에서 돈 벌고 살다가 휴가 때 돌아가면서 휴양지에서 만나는데 꿈 같죠 뭐. 비키니 입고 칵테일 마시고 해변가에서 낮잠 자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뽀뽀나 쪽쪽 해대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각자의 나라로 여행을 가면 현지인 연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나 외국인으로서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현지인과 비슷한 이점을 누리기 때문에 내 집처럼 편하네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하는 이민자들과는 이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막상 그 나라에서 현지인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면 그동안 봐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민자들보다 몇 배로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은 한국을 떠나는 이유와 그 나라로의 정착을 결정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뚜렷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에 따른 성취감도 강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통한 이민자들은 일단 자기들이 이민을 왔다는 사실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우연히 사랑에 빠진 이 남자가 외국인이 아니었더라면 국제결혼이나 이민은 내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걸 언제쯤 인식하느냐? 보통 그 나라로 넘어가서 결혼 낳고 아이 낳고 키우다가 이제 조금씩 사회생활이든 뭐든 좀 해보는데 몇 번 실패하고 집에 들어앉게 되면 한 10년쯤 지납니다. 이때쯤 되면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으면서 나도 늙고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도 늙는 게 보이죠. 한국 사는 친구들은 슬슬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공고히 다져가는 것 같은데 나는 배우자랑 점점 더 말이 안 통하고 이 사람은 국제결혼으로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다 잃은 것 같고 애들도 어릴 때나 엄마 하면서 살갑지 이제는 컸다고 쳐다도 안 봐요. 그렇게 어영부영 몇 년 버티다 보면 40 중반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가 오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아차 싶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싸울 수나 있으면 다행이지 이것도 힘의 균형이 맞아야 가능한 거 아시죠? 보통 이때쯤 되면 여자가 경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다 말도 못하고 우울증 많이 옵니다.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흥미가 떨어진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애초부터 그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서 유학이든 이민이든 워홀이든 와서 살다가 만나거나 최소한 이민에 관심이 있거나 이민 준비를 하다가 그 나라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한국에 자리 잡고 잘 사는 외국인들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배우자 때문에 한국을 온 경우보다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좋아서 와서 살다가 조금씩 정착하면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민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데 국제 결혼을 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은요, 잘 안 변해요. 이민이라는 결정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면서 상당한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은 그 특유의 고집과 강단이 있습니다. 플러스 한국을 떠날 때 이미 작심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이 버텨내는 에너지 자체도 다릅니다.
그런 건 타고나는 기질이고 그런 기질을 바탕으로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거지 뭐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떨결에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나라로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민을 가는 건 아니지만 나의 배우자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오롯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이민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마치 성인을 입양해서 키우는 것 같다고 하죠. 그 사람도 온전히 내 의지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버텨내는 능력도 다르고요. 도와주고 대신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절대 자국민과 결혼해서 사는 것만큼 나의 배우자가 든든하게 백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남편이든 외국인 아내든 마찬가지예요. 내 나라에 정착하면 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감내하고 이겨내도 언제든 사랑은 깨질 수 있다는 거 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서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물론 원래 사랑은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변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 개인주의적인 서구 문명에서 자란 사람들의 태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민이라는 결정이 온전히 나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감히 국제결혼에 덤비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국제결혼이 잘 성사되려면 이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남자랑 헤어져도 딱히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 생활도 더 잘하고 설사 헤어지더라도 큰 타격이 없이 잘 살아나갑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결정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 기대도 같이 커집니다. 바라는 게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운한 것도 서러운 것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타지 생활이라는 게 참 외롭고 고독한데 배우자라는 게 때로는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이역만리 타국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국제결혼과 그에 따른 거주지 이전, 결혼 이민에 대한 타격이 크죠. 이 사람 하나 믿고 넘어온 거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현지인 배우자는 또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서양 문화라는 게 너는 너 나는 나고 개인의 자유에 서로 터치하지 않는 걸 기본 전제로 하면서 이 각자의 삶 속에 공통 분모로 가정이라는 걸 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 사회 속에 가정이라는 틀 안에 각자의 역할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결혼한 남자가 친구들끼리 놀러가고 외박하고 그럼 욕먹잖아요. 요즘 이혼소송 중인 모 여자 아나운서의 이와 비슷한 행실도 결혼한 여자로서 가당키나 하냐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화목한 4인 가족의 편의를 위해서 아빠랑 딸, 엄마랑 아들 두 팀으로 찢어져서 여름 휴가를 가기도 하고요. 육아에 찌든 엄마랑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혼자 나가서 스트레스 풀고 놀다 오는 일도 흔합니다. 물론 서로 믿음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믿음이 없으면 애당초 같이 살지도 않아요. 애 낳고 살다가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자유를 터치하고 속박해 가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쓱 보기에 정 아니다 싶으면 조용히 그 관계를 종료합니다. 그게 암묵적인 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했는데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꾸 싸우면 더 멀어져요.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가슴이 좀 답답해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국제 결혼의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면 본인의 심지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강해야 되고 이것이 아무리 결혼이고 가정이라 하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돌아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화난다고 해서 뭐 함부로 이럴 거면 이혼해, 헤어져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되지만 마음속에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에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심중의 에너지가 말하지 않아도 온몸에서 뿜어져 나와야 이 기가 센 외국인 배우자에게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게 그들이 살아온 방식이자 그들이 아는 사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 이민은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존중을 받으시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관계에 미련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상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늘 나이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이거 희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 또 너무 재미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쿨할 수 있어야 돼요. 국제연애를 하거나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이 본인이 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쿨한 인간이냐 아니냐는 이 극한 상황에 실제로 놓여봐야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쿨한 줄 알고 살다가 이제 이때 멘붕이 오거든요. 내가 과연 국제연애나 결혼에서 쿨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예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일단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누구보다 희생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절대 희생하지 않는 이들의 신기한 뇌구조,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기를 바라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